올해 350억 이상 나올 경우에 상당히 그야말로 나이스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저희의 탐방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구독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탐방 보고서 그리고 진짜 돈이 되는 정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크로스 리서치 멤버십을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보실 내용은 한국전자금융 기업 탐방 내용입니다. 탐방은 저희가 1월 16일에 진행을 했고요. 보고서는 1월 30일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크로스 리서치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내용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는 2000년도 설립이 되었고요. 2006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무인 자동화 시스템. 최근에 많은 산업에 있어서 자동화가 큰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이런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동사도 최근 어떤 산업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요. 사업 부문별로 나눠 보았을 땐 현금 사업부,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무인화 솔루션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부별로 지금 상황이라든지 현황이 좀 다르니까 각 사업부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동사가 원래는 이 ATM이라고 하는 현금 사업이 메인 사업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메인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매출 비중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본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모빌리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금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이쪽은 방금 말씀드린 ATM 사업과 현금 수송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ATM 사업은 ATM 밴과 일괄 관리 사업으로 나뉘어지기도 하는데요. 우선 ATM 밴 사업은 여러분들이 쉽게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그 은행 ATM기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수익 구조가 기존의 은행의 수익 구조하고 동일합니다. 어떤 특정 금융 소비자가 이 ATM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찾거나 할 경우에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 이게 이제 메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탁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은행이 지금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 이런 것들을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위탁 관리하면서 받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ATM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을 사용하는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나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선 다음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익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의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사의 캐시카우가 맞긴 하지만 매출액이 무언가 가파르게 성장을 하거나 그런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제가 적어 놓았지만 서비스 레벨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지금 줄이면서 이익을 방어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또 재밌는 거는 일정 정도 현금 사용 비중이 크게 확 줄거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년 비슷한 수준의 매출과 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동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용을 잘 절감하느냐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수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사 파업 이슈 등으로 인해서 물량이 일부 경쟁사라고 할 게 동사에게 넘어오고 있는 물량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매출액이 200억대에서 향후 단기적으로 300억대까지도 매출은 늘어날 여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현금 수송 같은 경우에도 현금 사용량과 일정 정도 비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출이 확 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은 정해져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누가 이제 점유율을 많이 가져오느냐, 이에 매출과 이익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모빌리티 비즈니스인데요.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가장 좀 중요하게 볼 만한 사업입니다. 향후 24년도, 25년도 몇 년 동안 동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빌리티 쪽은 무인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기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이 역시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주차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2013년도에 사업 런칭을 했고요. 2019년도 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이 되는 등 약간 부침이 있긴 했지만 지금 22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단일 사업, 각각의 사업을 쪼개 보았을 때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매출이 큰 그런 사업부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주차 사업이 메인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차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짝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나 건물주가 주차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동사가 그 주차장을 말 그대로 통으로 이제 빌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동사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매출을 동사, 사업 매출로 인식을 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모델은 주차장 소유주가 매출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만 동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기를 설치해주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월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의 관리 비용만 받는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는 주차 전용 타워를 세운 다음에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을 가져오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1,400개 사이트가 순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1,600개 이상의 사이트가 확보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계 평균적으로 한 개 사이트 계약을 맺게 되면 보통 5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맺고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다시 29년쯤 가가지고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판가름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대체로 계약을 한 이후에 재계약 시점이 도래해서 꾸준히 지금 보면은 재계약률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보니까 여전히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여러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 무인 주차 시스템이 많이 도입됐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사람이 직접적으로 비용을 뭔가 받거나 또는 뭐 통계를 내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최근에는 무인 자동화로 이렇게 차단기가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는 뭐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은 동사와 같이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빌리티 두 번째 사업은 바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입니다. 브랜드는 나이스 차저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여기 22년도에 런칭을 했습니다. 동사 입장에서는 전기차 이제 하드웨어 같은 제품들은 구매를 해옵니다. ODM 형태로 구매를 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탑재를 시켜가지고 특정 어떤 장소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완속 충전기 중심으로 구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충전기를 구축한 이후에 발생되는 매출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지금 동사가 수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이렇게 커질 것으로 기대해서 많이들 지금 뛰어들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전기차 시장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아실 거지만 대체로 지금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를 했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 분위기에 맞추어서 지금 전기차 충전기,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늘리고 있습니다.
원래 24년에는 약 1만 5천 개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대체로 계획 대비 구축할 수 있는 그 시점을 하반기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상반기에는 구축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전기차 시장의 어떤 수요와 지금 비례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그 시장 분위기를 봐서 구축의 어떤 시점들을 잡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건 이쪽도 성장 산업은 맞지만 시장 분위기 봐서 속도를 지금 올렸다 낮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24년도 상반기인데요. 약간 속도를 늦춰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인화 솔루션 비즈니스입니다. 이쪽은 대표적으로 키오스크 이쪽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안 솔루션 사업도 있는데요. 지금 메인은 키오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때 한국전자금융이 키오스크 관련 주 해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업부 때문에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형 이런 모델 중심으로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프랜차이즈점 이런 데 보면은 키오스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납품을 했었는데요. 이쪽은 약간 레드오션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 기능, 좀 복잡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키오스크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의 방향성을 약간 바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냐? 마트, 공항, 철도, 약간 기능이 세분화되고 복잡한 이런 쪽에 지금 동사가 공급하는 것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레일하고 승차권 발매기 교체 사업을 용산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범 케이스가 잘 만들어지면은 전국에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뭐 지하철 역사에도 키오스크 기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교체 사업을 동사가 따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향후에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실적 추이 및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23년도 실적은 매출액 한 3,600억, 영업이익은 270억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누적 실적이 한 189억 정도 나와 있고요. 회사는 지금 한 250억 정도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할 때는 회사에서 추정하는 영업이익 250억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년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24년도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적의 어떤 성장 속도를 봤을 때는 최소한 300억대 중반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50억 이상 나올 경우에 상당히 그야말로 나이스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국전자금융은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한국전자금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보고서 원본을 꼭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